제가 바로 그 겉멋이 들었었던 디자이너입니다. 3년간 거는 날려먹어드렸죠 아마? 저는 항상 이 치열한 패션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문을 이미 닫으셨고 살아계신 분들은 겨우 직원 월급 주는 정도. 그럼 취업은 어떨까요? 당연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신입사원 채용은 택도 없는 일이고 그나마 잘 다니고 있던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는 정말 회사 취직만을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 망했다, 투자 가치가 없다, 자기 침체로 접어들었다, 한국 시장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불황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남아 있고 계속 성장하는 아이템은 존재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돈 있고 빼기는다고 성공하는 시대도 지났고 이제는 비슷비슷한 상품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몇 차례 검색만으로 더 싼 제품을 찾아내는 건 정말 식은 죽 먹기가 됐어요. 브랜드 제품이라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싸다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지 이 치열한 패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패션 사업의 형태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짧게 비교를 해가며 우리 1인 창업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어도 6개월 전에 시즌 기획을 하는 기업형 브랜드들이 있겠죠. 보통은 SS, FW 이렇게 2시즌으로 나눠서 움직이고 한 시즌에 판매할 제품들을 사전에 미리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잘 팔릴지도 모르는 제품들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상당히 크겠죠. 이런 기업형 브랜드는 사실 혼자 만들기는 쉽지 않으니 긴 설명은 안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기업형 브랜드와 같이 시즌 기획을 해서 움직이지만 조금은 루즈할 수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어요. 이 디자이너 브랜드는 그 브랜드 디자이너의 대표하는 디자인,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의 마인드에 따라서 어마무시한 자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소하게 몇 천만 원 정도의 자본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겉멋만 들어서 매 시즌 패션쇼를 해야 되고 뭐 강남에 쇼룸은 하나 있어야 되고 디자이너 색깔 보여주겠다고 팔리지도 않는 제품을 디자인한다거나 고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고고한 척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는 행위들, 고고한 척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는 그런 디자이너라면 쭉 팔고 1년에 1, 2억 정도는 그냥 까먹습니다. 집에 돈이 많다면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마인드부터 고쳐 먹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근데 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제가 바로 그 겉멋이 들었었던 디자이너입니다. 3년간 5억 원을 날려먹어드렸죠 아마? 근데 저는 날려먹었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만큼 브랜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런칭한 비나제이라는 브랜드가 그만큼 유명해졌었고 2016년에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5억 원이라는 자금이 더 들어왔었으니까 그러고 보니 제가 작년에 런칭한 비나인코에 제가 1억을 투자했으니까 총 투자금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들은 11억 원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튼 제가 몇 년간 사업을 해보니까 패션쇼니 이런 거 사실 매출에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겉멋만 들어서 집안 살림 다 털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 여러분. 자, 그럼 반대로 당연히 몇 천만 원으로도 키울 수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겉멋은 쫙 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알짜배기 팔릴 만한 제품들만 디자인을 해서 바이어의 수주를 받거나 아니면 주문 제작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초기 자본은 뭐 디자인 개발비와 룩북 촬영비 정도 소소하게 시작하면서 내 브랜드를 키우면 됩니다. 하지만 주문이 처음부터 막 드라마틱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한 달에 10개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상황을 버티지 못해서 동대문이나 도매시장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프로모션 생산업체로 빠진다거나
네,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의 꿈은 굉장히 화려한 디자이너의 삶을 꿈꿨지만 현실에서의 그런 디자이너들의 삶은 정말 궁핍합니다. 너무 유니크한 디자인이면 대중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잘 팔릴 만한 디자인들은 이미 뭐 너도 나도 다 만들어서 할 테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거고. 진짜 깝깝한 이 패션 시장 어떡하지? 네, 세 번째로 가장 많이들 시작을 하시는 동대문 사입 쇼핑몰이 있겠죠. 사입 쇼핑몰들은 과연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을까요? 요즘은 아주 쉽게 아무나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쇼핑몰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뭐야?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아둥바둥해도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 바로 그런 쇼핑몰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돋보이게 하려면 뭐 모델에 투자를 한다거나 사진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광고비로 수천만 원 때리거나, 수천만 원은 기본으로 지출을 해도 생각보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판매가 또한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몸집 큰 쇼핑몰에서 가격으로 한번 치고 광고비로 때려버리니까 그냥 작은 쇼핑몰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쇼핑몰의 판매가 책정도 거의 뭐 1.5배에서 1.8배 수준이라고 들었거든요. 정말 몇천 원 팔려고 아둥바둥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 진짜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쵸? 네 번째로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한 1인 마켓이 있겠죠. 요즘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든 컨텐츠를 생성을 해서 하루에 이제 몇 번이고 SNS에 업로드를 하고 고객들과 소통을 하는, 이게 2016년까지만 해도 인플루언서 및 1인 마켓 시장이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인플루언서들과 콜라보 작업도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그 시장은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도 나도 공부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그 시장도 엄청나게 치열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해서 팔로워 끌어 모으기도 힘들고, 특히 SNS에서 물건을 판다는 것 자체가 약간 비전문가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면서 고객들로부터 신빙성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패셔너블 하면서 성공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돈 버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이 치열한 패션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브랜드에 투자할 돈도 없고 제대로 된 백도 없다면 무조건 나만의 아이템 개발 하나에만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네이버를 검색하면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이 뭔가요? 요즘에 어떤 상품이 잘 나가나요? 이런 물음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남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걸 지금 해서 그게 과연 잘 될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절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미 선점하고 있는 브랜드들이랑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후발주자로 시작을 해서 그들을 상대할 수가 있을까? 자본력이 받쳐줘서 그들을 한 방에 보내버릴 정도의 뭔가 싼 가격을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광고비로 엄청나게 투입을 한다거나 그러면야 가능도 하겠지만,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죠. 자, 그럼 반대로 남들이 하지 않는 제품은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아니면 검증이 되지도 않은 제품 아니냐, 거기에 왜 투자를 하냐,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당연히 이 세상에 없는 발명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개발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조금만 잔머리를 굴려보면 아주 쉽게 새로운 아이템을 누구나 개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그동안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쉽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많이 가는 아이템을 하나 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만약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뭐지?
내가 뭘 해야지 정말 실증 안 나고 끝까지 꾸준히 한 우물만 파면서 진짜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아이템에 매니아 고객이 돼보는 거예요. 그 제품을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경험을 하면서 그 제품의 어떤 단점, 아쉬운 점, 불편한 점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왜 여기에서 이것만 보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제품이 없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제가 개발한 제품들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랑스에서 란제리 디자인 전공을 했고 나름 뭐 1등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속옷 하나에는 진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속옷만 보고 속옷 쇼핑하고 뭐 입어보고 만들고 제가 직접 진짜 재봉틀로 만들기까지 했으니까 아 진짜 나는 속옷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제가 전공을 한 거니까. 제가 프랑스에 있을 당시 좋아했던 브랜드들이 뭐 라펠라나 LS, 뭐 보르델 이렇게 있었는데 거의 뭐 세트에 한국 돈으로 한 60만원에서 비싼 건 80만원 정도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용돈을 모아가면서 그걸 샀어요. 그리고 그걸 전 속옷으로만 입지 않습니다. 저는 겉에 보이게도 입고 심지어 비키니로도 입었으니까 저는 나름의 쇼핑 철학이 있다면 상품은 돈을 지불한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제가 얼마를 지불했던 간에 지불한 만큼의 뽕은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가의 란제리들을 사서 저는 속옷으로도 입고 겉에 보이게도 입고 비키니로도 입고 그러면서 좀 다양한 연출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2013년도에 비키니 겸용 스트랩 브라를 한국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문 제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판매가가 거의 10만원 이상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브라 하나에 10만원을 주고 살 만한 어떤 이유를 줘야 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속옷도 되고 비키니도 되는데 막 끈을 탈부착을 해서 다양한 연출까지 가능한 브라가 탄생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이었고 뭐 진짜 내노라 하는 연예인들은 다 착용을 했었고 뭐 잡지든 미디어든 많은 노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았죠.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정말 핫한 아이템이었어요. 한국의 유명 셀럽들은 다 저희 제품을 입었다고 할 정도니까 정말 핫한 아이템이었죠. 작년에 제가 두 번째로 런칭한 힙업 레깅스도 같은 스텝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편하게 블랙 레깅스를 주로 입고 다녔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하니까 엉덩이가 예전 같지 않아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냥 엉덩이에도 레깅스에도 브라에 푸시업 기능을 넣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이제 브라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레깅스에도 브라에 이런 기능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힙업 레깅스의 개발은 정말 비키니 겸용의 스트랩 브라와 맞먹을 정도로 정말 획기적이었고 현재까지도 여성 고객님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제는 디자인만 바꾼다고 아니면 디자인만 예쁘다고 해서 고객들이 사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미 디자인 예쁘고 트렌디하고 더 싼 제품들은 널렸기 때문에 항상 이런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냥 난 어떤 특정 제품을 사용하면서 아쉬움이 들었을까? 어떤 점이 불편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만이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성공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발명해라. 이거 하나만 꾸준히 하시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남들과 다른 아이템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런저런 TMI가 난무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나만의 아이템 개발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자, 1단계 나라는 고객의 성향을 잘 파악하세요. 그런 다음 2단계 나라는 고객이 원하는 아이템 근데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아이템을 찾아서 그런 아이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3단계 다른 고객의 소리를 들으며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면 됩니다.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 3단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3단계만 잘하셔도 분명 성공 궤도에 오르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발, 플리즈.